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집안이 왜 이래요? 이웃들 사이에서 완벽한 가장으로 통하던 45살 윤철의 모습은 집 대문이 닫히는 순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위생장갑을 끼고 가족을 통제하며 청결함을 강요하던 남편. 하지만 그가 숨겨둔 비밀의 방에는 상상할 수 없는 더러운 진실이 가득했어요. 뇌물수수장부, 불륜 사진들, 그리고 가족을 몰래 감시하던 CCTV까지. 결벽증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이중생활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20년간 지옥 같은 삶을 살아온 아내 수진과 딸 민지는 어떻게 복수를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완벽한 척했던 남편에게 어떤 최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충격적인 반전과 통쾌한 결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도시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깔끔하게 정돈된 2층 집이 있었습니다. 마당의 잔디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듬어져 있었고 현관문 앞에는 위생용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이 집에 사는 40대 중반의 남자는 매일 아침 7시에 위생장갑을 끼고 집 전체를 점검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부지런하고 깔끔한 분이야. 저런 남편을 둔 부인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말들이 동네에서 자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어요. 남편이 현관문을 닫고 들어오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윤철, 당신 또 신발 비스듬히 났네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대로 났는데요. 윤철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대로 났다고요? 이걸 제대로 났다고 하는 거예요? 윤철이 신발을 집어들며 소리쳤어요. 수진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신발 하나 제대로 못 놓는 사람이 집안 관리를 어떻게 해요? 윤철이 위생장갑을 새로 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놓을게요. 수진이 서둘러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했어요. 민지야, 어서 와서 아빠한테 인사해. 수진이 딸을 불렀어요. 17살 민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묻어났어요. 윤철이 민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교복이 구겨졌네요. 다림질 다시 해야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 지금 숙제해야 해서요. 민지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숙제가 다림질보다 중요해요? 윤철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외모 관리도 못하는 학생이 무슨 공부를 제대로 하겠어요? 민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아니에요. 지금 바로 할게요. 민지가 서둘러 대답했어요. 윤철은 위생장갑을 낀 손으로 식탁을 만지며 여기 물때가 있네요. 청소 제대로 안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이 달려와서 어디요?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윤철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여기 보이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청소하면 세균이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아무리 봐도 물때가 보이지 않았지만 죄송해요. 다시 닦을게요 라고 고개를 숙였어요. 매일매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네요. 학습 능력이 있는 건가요? 윤철이 차가운 시선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웃집 아줌마들이 우리 집 정말 깨끗하다고 하더라고요. 윤철이 갑자기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가족이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하지만 아직 부족해요. 더 완벽해야 해요. 수진과 민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저녁 준비하면서 수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국그릇을 놓다가 물 한 방울이 식탁에 떨어졌어요. 윤철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지금 뭐 했어요? 윤철이 일어서면서 물었어요. 죄송해요. 실수했어요.
수진이 서둘러 물기를 닦았습니다. 실수라고요? 이게 실수예요? 윤철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한테 병균을 옮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실수였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윤철이 위생장갑을 새로 끼며 다시 치우세요. 처음부터 다시 차리세요라고 명령했어요. 민지가 엄마를 도우려다가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찰그랑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윤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집안이 왜 이래요?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민지야, 내가 먼저 치워. 수지는 가만히 서 있어요. 윤철이 소리쳤어요. 민지가 울음을 참으며 깨진 그릇을 주었습니다. 윤철이 계속 지켜보며 제대로 주어요.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되니까요. 발가락에 박히면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울면서 뭐해요? 실수했으면 책임져야죠. 윤철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웃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다른 가족들은 저녁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침묵만이 흘렀어요. 윤철이 밥을 먹으면서 내일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집안 정리 완벽하게 해두세요. 제가 부끄러우면 안 되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수진이 작게 대답했어요. 민지도 학교에서 친구들 데려오지 마세요. 집이 완벽하지 않으면 창피하니까요. 윤철이 덧붙였습니다. 민지는 이미 친구들을 집에 데려온 적이 없었어요. 데려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아빠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식사가 끝난 후 윤철이 거실 소파에 앉으며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우리 가족 덕분에 제가 밖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전혀 없었어요. 수진과 민지는 설거지를 하면서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설거지하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윤철이 뭐라고 할까 봐서요. 밤이 되어 윤철이 잠들고 나서야 집안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수지는 민지 방으로 가서 괜찮니? 라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민지가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수진이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힘내자라고 속삭였습니다. 엄마도 힘드시죠?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수진이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라는 것을. 윤철의 완벽함에 대한 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가족들의 숨통은 점점 조여왔습니다. 겉으로는 모범적인 가정이었지만 실제로는 숨막히는 감옥이었어요. 그 다음 주 화요일 오후 윤철이 회사 야근으로 늦게 들어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은 좀 편할 수 있겠네. 수진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민지도 학원에서 돌아와 엄마 아빠 언제 들어와요? 라고 물었습니다. 오늘은 늦대. 우리끼리 조용히 저녁 먹자. 수진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엄마의 미소였습니다. 오랜만에 모녀가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민지가 화장실에 가려다가 복도 끝에 있는 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 윤철이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그 방이었어요. 엄마, 저 방에는 정말 뭐가 있는 걸까요? 민지가 수진에게 물었어요. 아빠가 중요한 서류 보관하는 곳이래.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호기심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빠가 그렇게 깨끗함을 강조하는데 그 방만은 왜 우리가 청소하면 안 되는 걸까요?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민지가 궁금해했습니다. 수진도 사실 늘 의문이 들었지만 모른 척했어요.
결혼 초기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윤철이 화를 내면서 사생활 침해라고 했거든요. 아빠 일에 우리가 참견하면 안 돼. 민지야. 수진이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민지가 설거지를 도우며 엄마, 제가 문 손잡이만 살짝 돌려볼까요? 혹시 열려 있는지요라고 속삭였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아빠가 알면 어떻게 돼? 수진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표정을 보니 이미 마음먹은 것 같았어요. 호기심이 가득한 17살 소녀의 눈빛이었습니다. 민지는 수진이 샤워하는 동안 조용히 그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도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문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려보니 의외로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윤철이 너무 급하게 나가서 깜빡한 모양이었어요. 민지가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정말 우리 집이야? 민지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방 안은 윤철이 평소 보여주던 깔끔함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여기저기 비닐봉지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고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먼지도 두껍게 쌓여 있었고 썩은 냄새도 났습니다. 민지가 코를 막으며 더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발끝으로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진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윤철이 모르는 여자들과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술집에서 찍은 것 같은 사진도 있었고 모텔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여자들과 너무 친밀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아빠야? 결혼했는데 왜 다른 여자들과 이렇게 찍었지? 민지가 믿기지 않아 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장부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민지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돈과 관련된 내용인 것은 분명했어요. 거액의 돈이 오고 간 기록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서랍에는 편지들이 가득했어요. 읽어보니 협박성 내용들이었습니다. 돈을 더 달라는 요구, 비밀을 폭로하겠다는 위협들이었어요. 그때 샤워 소리가 멈췄습니다. 민지가 황급히 서류들을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와 문을 닫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믿어줄까? 민지가 고민했어요. 수진이 화장실에서 나와 민지야, 뭐해? 얼굴이 빨갛네라고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TV 봤어요. 너무 더워서 그래요. 민지가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계속 그 방 생각이 났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윤철이 출근하고 나서 민지가 수진에게 말했어요. 엄마, 제가 어제 그 방에 들어가 봤어요. 뭐라고? 너 정말 들어갔어? 수진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아빠가 말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더럽고 냄새나고 이상한 사진들이 가득해요. 민지가 어제 본 것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수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잘못 본 거야. 아빠가 그럴 뿐이 아니야. 수진이 부정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도 같이 가서 확인해 봐요. 제발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민지가 간청했습니다. 수진이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정말 잠깐만이야. 아빠가 알면 우리 둘 다 큰일 나라고 말했어요.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방 안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이게 뭐야? 정말 이게 뭐야?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런 모습은 처음이야.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니 윤철이 다른 여자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들이었어요. 결혼 반지를 끼고 있으면서도 다른 여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장부를 보니 이상한 거래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건설 관련 뇌물 같은 내용도 있었고 불법 사업 관련 내용도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편지를 주워보니 협박성 내용이었습니다. 돈을 더 달라는 요구였어요. 비밀을 폭로하겠다는 위협도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진짜예요? 아빠가 정말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인데 남편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완벽한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이런 사람이었다니요. 그러니까 아빠가 우리한테 그렇게 엄하게 한 이유가요? 자기 비밀을 숨기려고 우리를 통제한 거예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윤철이 왜 그렇게 가족을 통제하려 했는지, 왜 완벽한 집안을 강요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자신의 더러운 뒷모습을 감추기 위해서였던 거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도 싫어했잖아. 혹시 무슨 얘기를 할까봐 걱정했던 거야. 수진이 깨달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해요? 민지가 무서워하며 물었어요. 일단 아무 말하지 말자. 아빠가 알면 어떻게 될지 몰라. 수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방을 나와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을 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철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거였어요. 오늘 일찍 들어오네요. 야근 안 해요? 수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미팅이 갑자기 취소됐어요. 회사에 있을 이유가 없어서 왔어요. 윤철이 위생장갑을 끼며 말했어요. 집안 공기가 좀 이상한데요? 뭔가 만진 거 있어요?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나는데요? 윤철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니요. 그냥 청소하고 빨래했어요. 창문도 열어서 환기시켰고요. 수진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어요. 민지는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모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윤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지가 학교에 간 사이 혼자 고민하다가 결심을 굳혔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웃들은 윤철을 너무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친구들도 별로 없었어요. 윤철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예전에 법률 상담을 받았던 변호사 사무실이 생각났습니다. 몇 년 전 부동산 계약 문제로 한번 갔었던 곳이었어요. 수진이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상담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시간 되시나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오후 2시에 오시면 됩니다. 변호사 정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은 윤철이 출장 간 틈을 타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마음이 너무 무거웠지만 이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했습니다. 정우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인상 좋은 남자였어요. 수진을 보자마자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제 남편 얘기인데요. 좀 복잡한 상황이라서요. 수진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여기서 하신 말씀은 비밀이 보장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우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수진이 윤철의 이중적인 모습과 그 방에서 발견한 것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정우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혹시 남편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윤철이요. 왜요? 수진이 궁금해했어요. 그 이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요.
정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컴퓨터를 켰습니다. 몇 년 전에 건설업체 뇌물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연관된 이름 중에 윤철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정우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뇌물 사건이요? 수진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당시에 증거 부족으로 무마됐지만 의혹이 있었던 사건이에요. 시공업체에서 허가권자들에게 돈을 준 사건이었거든요. 정우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제 남편이 그런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수진이 충격을 받았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부인께서 발견하신 장부나 서류들이 그 증거일 수도 있어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수진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단 증거를 체계적으로 모아야 해요. 사진, 서류, 녹취 등 모든 것을 수집하세요. 정우가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남편이 알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수진이 걱정했어요. 물론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바꾸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말이죠.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딸도 같이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똑똑한 아이거든요. 수진이 말했어요. 그럼 더 좋겠네요. 하지만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계획적으로 움직이세요. 정우가 당부했어요. 수진이 집으로 돌아와 민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 정말 변호사한테 다 얘기했어요? 민지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어. 변호사님이 도와주신대.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해요? 민지가 적극적으로 물었어요. 아빠가 없을 때 그 방에서 모든 걸 사진으로 찍고 중요한 서류들은 복사해야 해.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사진 찍을게요. 화질도 좋고 USB에 저장할 수도 있어요. 민지가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 아빠가 조금이라도 눈치채면 큰일 나.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윤철이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이틀 동안 집을 비운다고 했습니다. 수진과 민지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아빠 나가자마자 시작해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윤철이 집을 나서는 것을 확인한 후 두 사람은 곧바로 그 방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민지가 핸드폰으로 모든 서류와 사진들을 찍었어요. 엄마, 이것 봐요. 여기 돈 받은 내역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민지가 장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말 많은 돈이네. 이런 돈이 어디서 나온 걸까? 수진이 놀라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 사진들도 문제예요. 다른 여자들과 너무 친밀해 보여요. 민지가 사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의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참아야 할 때가 아니었어요. 복사할 수 있는 서류들은 복사기로 복사했습니다. 중요해 보이는 편지들도 모두 사진으로 찍었어요. 협박 편지, 거래 명세서, 계좌번호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엄마, 이것도 가져가야 할 것 같아요. 민지가 USB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것도 중요한 자료일 수 있어. 가져가자. 수진이 말했습니다. 2시간 동안 작업한 결과 상당한 양의 증거를 모을 수 있었어요. 이제 이걸 변호사님께 가져다 드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 다시 정우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정말 많이 모아오셨네요.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우가 자료들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수진이 물었어요. 일단 이 자료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적절한 시기를 기다려야 해요. 성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정우가 설명했습니다.
언제쯤 가능할까요? 수진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남편분의 행동 패턴을 좀 더 지켜본 다음에 결정하죠. 하지만 곧 기회가 올 거예요. 정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윤철이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오늘 인사팀장이 찾아와서 좋은 소식을 전해줬거든요. 윤철 과장님, 다음 달에 승진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임원 후보에 올라가셨어요. 인사팀장이 말했을 때 윤철은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임원이 되는구나.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윤철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평소와 다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윤철이 현관에서 위생장갑을 꺼내려는데 상자가 가벼웠어요. 장갑이 얼마나 남았지? 윤철이 상자를 열어보니 절반 이상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지난주에는 가득 차 있었는데 말이에요. 여보, 장갑 많이 썼네요? 윤철이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평소처럼 썼는데요. 청소할 때 조금 썼을 뿐이에요. 수진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윤철의 의심은 커져갔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집에 왔나? 장갑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 이유가 없는데. 윤철이 계속 추궁했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저랑 민지만 있었어요. 수진이 당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엄마 말이 맞지? 윤철이 민지에게 물었어요. 네, 아무도 안 왔어요. 저도 학교 갔다가 바로 집에 왔는걸요. 민지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윤철이 집안을 둘러보더니 비밀방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살펴봤습니다. 뭔가 위치가 바뀐 것 같았어요. 서류들의 순서도 미묘하게 달랐고요. 여기 누가 들어왔어요? 윤철이 나와서 소리쳤습니다. 수진과 민지가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안 들어갔는데요? 윤철이 화를 내며 분명히 누군가 들어왔어요. 제가 정리해둔 순서와 달라졌다고요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청소하실 때 실수로 건드렸나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청소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 윤철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날 밤 윤철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뭔가 불안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승진 소식으로 기분이 좋았는데 집에서는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윤철이 출근하기 전에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그 방에는 절대 접근하지 마세요. 제가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는 곳이니까요. 네, 알겠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지도 조용히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윤철이 회사에 도착해서 업무를 보는데 갑자기 동료가 다가왔어요. 윤철 씨, 혹시 뉴스 봤어요? 건설업체 김 사장이 또 조사받는다던데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김 사장이요? 왜요? 윤철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예전 뇌물 사건 관련해서 추가 증거가 나왔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피하기 힘들 것 같다던데요. 동료가 설명했습니다. 윤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김 사장은 예전에 자신과 거래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만약 김 사장이 입을 열면 자신도 연루될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윤철이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사장님, 저 윤철입니다. 괜찮으세요? 윤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윤철 씨. 요즘 좀 힘들어요. 언론에서 계속 취재 요청이 와서 말이에요. 김 사장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혹시 저희 관련된 얘기는 안 하실 거죠? 윤철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김 사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윤철이 전화를 끊고 나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오후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자가 회사로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혹시 윤철 과장님 계신가요? 김 사장과의 관계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접수원이 윤철에게 전해줬습니다. 윤철이 황급히 부재 중이라고 말해달라고 했어요. 마음이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수진에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집 전화 받지 마세요. 기자들이 연락할 수도 있어요. 기자들이요? 왜요? 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회사 일 때문이에요. 괜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요. 윤철이 둘러댔어요. 하지만 수진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녁 먹으면서도 윤철의 신경이 날카로워 있었어요. 민지가 국물을 흘렸는데 평소보다 더 심하게 화를 냈습니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윤철이 소리쳤어요. 죄송해요. 실수였어요.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실수가 너무 많아요. 집중 좀 하세요. 윤철이 계속 다그쳤어요. 그날 밤 윤철이 비밀방에 들어가서 서류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중요한 것들은 다른 곳에 숨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몇 장의 서류가 없어진 게 확실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가져간 거였어요. 설마 수진이? 아니면 민지가? 윤철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윤철은 가족들을 더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외출할 때마다 시간을 체크했고 집안 곳곳에 작은 표시를 해뒀습니다. 혹시 자신이 없는 사이에 누가 뭔가 했는지 알아내려고요. 수진과 민지는 윤철의 변화를 느꼈어요. 예전보다 더 예민하고 의심이 많아졌습니다. 엄마, 아빠가 요즘 더 이상해졌어요. 민지가 조용히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아. 수진도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계속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윤철의 감시가 더 심해졌거든요. 이틀 후 윤철이 급하게 출장을 떠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지방 현장 점검을 나가라고 지시가 내려온 거였어요. 사흘 동안 부산에 다녀와야 해요. 긴급한 일이라서 어쩔 수 없네요. 윤철이 가방을 싸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수진이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안도했어요. 윤철이 집을 나서기 전에 당부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세요. 특히 그 방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알겠어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철이 떠나고 나서 수진과 민지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혹시 깜빡하고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1시간 정도 지나서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기회에 더 자세히 찾아볼까요? 분명히 우리가 놓친 게 있을 거예요. 그래. 이번엔 정말 꼼꼼히 살펴보자. 수진이 동의했어요. 두 사람이 비밀방에 들어가서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지난번에는 급하게 봐서 놓친 곳들이 있었거든요. 민지가 옷장 아래쪽을 들여다보다가 뭔가 발견했어요. 엄마, 여기 뭔가 있어요. 가방 같은 게 숨겨져 있어요. 민지가 낡은 서류 가방을 끌어냈습니다. 가방이 꽤 무거웠어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열어볼까?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열어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일 것 같아요.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정말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두꺼운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어보니 건설회사와의 계약서들이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이것 봐요. 여기 뇌물이라고 적혀 있어요.
민지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말이네. 이렇게 대놓고 적어둘 줄은 몰랐어. 수진이 놀라며 말했어요. 계약서 곳곳에 추가 금액이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돈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명백한 뇌물수수 증거였어요. 두 번째 파일에는 불법 건축 허가 관련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허가받지 않은 건물들을 돈을 주고 합법화시킨 내용들이었어요. 이건 완전히 불법이잖아요. 아빠가 이런 일을 했다니. 민지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윤철이 다른 여자들과 찍은 사진들이 더 많이 들어 있었거든요. 결혼 반지를 끼고 있으면서도 다른 여자들과 포옹하고 키스하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이미 예상했던 일이야. 수진이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20년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니요. 가방 맨 아래쪽에서 민지가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것도 열어볼까요? 민지가 물었어요. 응, 열어봐.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USB와 작은 하드디스크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메모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집안 CCTV 백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집안 CCTV요? 우리 집에 CCTV가 있었어요? 민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아빠가 몰래 설치한 모양이야. 수진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민지가 자기 노트북을 가져와서 USB를 연결했습니다. 파일들이 열리는 순간 두 사람은 경악했어요. 윤철이 가족들을 학대하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아빠가 우리를 몰래 촬영했다고요? 민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상을 보니 윤철이 수진을 때리는 장면, 민지에게 소리 지르는 장면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심지어 가족들이 없을 때 윤철이 혼자 있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왜 이런 걸 녹화한 거지? 민지가 이해할 수 없어 했습니다. 아마 우리를 통제하려고 했나 봐. 증거를 남겨서 우리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진이 분석했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엄마, 이제 정말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요. 이걸로 아빠를 고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절대 피할 수 없을 거야. 수진이 결심을 굳혔어요. 모든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정우 변호사에게 가져갔습니다. 정우가 자료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면 완벽한 증거입니다. 가정폭력, 뇌물수수, 불법 건축 모든 것을 입증할 수 있어요. 정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제쯤 고발할 수 있을까요? 수진이 물었어요. 남편분이 승진 발표받는 날이 언제라고 하셨죠? 정우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회사에서 공식 발표한다고 했어요. 수진이 대답했어요. 그날로 정합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진실을 폭로하는 게 효과적일 거예요. 정우가 제안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요? 수진이 불안해했어요. 이미 언론사에도 연락해뒀어요. 그날 모든 것이 공개될 겁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거예요.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지도 용기를 냈어요. 엄마,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수진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내자. 우리가 자유로워질 시간이야. 일주일 후면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윤철의 거짓된 삶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승진 발표식 당일 아침 윤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드디어 임원이 되는 날이었어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부터 내 인생이 바뀌는 거야. 임원이 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윤철이 뿌듯해했어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제 승진 발표가 있어요. 저녁에는 축하 파티도 있을 거고요. 정말 기쁘시겠어요. 수진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달랐어요. 오늘이 윤철의 마지막 날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빠 축하해요. 민지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지 역시 오늘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윤철이 위생장갑을 새로 끼며 오늘은 정말 완벽한 하루가 될 거예요. 우리 가족도 자랑스러워할 거고요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럴 거예요. 수진이 의미심장하게 대답했어요. 윤철이 출근하고 나서 수진이 정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준비는 다 되셨나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언론사에도 연락했고 영상 자료도 준비됐어요. 정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오늘 끝나는 건가요? 수진이 아직도 믿기지 않아 했어요. 네, 오늘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돼요. 정우가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승진 발표식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대회의실에 임원들과 직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기자들도 몇 명 와 있었어요. 승진 소식을 취재하러 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윤철이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며 돌아다녔어요. 정말 축하해요. 임원 되시는 거 정말 부럽네요. 후배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열심히 한 보람이 있네요. 윤철이 뿌듯하게 대답했어요. 인사팀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승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임원으로 승진하신 분은 윤철 과장님입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윤철이 무대로 올라가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말 꿈 같은 순간이었어요. 윤철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사팀장이 마이크를 건네줬어요. 윤철이 마이크를 받아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회사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를 믿고 지지해 준 가족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뒤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누군가 노트북을 가져와서 프로젝터에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죠? 임원 중 한 명이 의아해했어요. 갑자기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뭔지 몰랐어요. 하지만 곧 윤철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영상 속에서 윤철이 수진을 때리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이게 윤철 과장이야?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뭐죠? 누가 이런 걸 틀고 있는 거예요? 윤철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계속 재생됐어요. 이번에는 윤철이 뇌물을 받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서류를 주고받으며 돈을 챙기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저건 조작된 거예요.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만든 가짜 영상이에요. 윤철이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너무 생생하고 자세했거든요. 다음에는 윤철이 다른 여자들과 찍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결혼 반지를 끼고 있으면서도 바람을 피우는 모습들이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야. 이런 사람이었다니. 임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재빨리 카메라를 꺼내서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대형 뉴스가 될 거였습니다. 윤철 과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이건 모두 조작된 거라고요. 윤철이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정우 변호사가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피해자 가족의 변호사입니다. 방금 보신 모든 자료는 윤철 씨가 직접 남긴 증거들이에요. 정우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사회부장이 인사팀장에게 다가갔어요. 팀장님,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일단 행사는 중단하고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사팀장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윤철이 무대에서 내려오려 했지만 기자들이 둘러쌌어요. 과장님, 가정폭력은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뇌물은 얼마나 받으신 건가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변호사와 상의해야 해요. 윤철이 황급히 자리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경찰이 도착했어요. 윤철 씨죠? 고발장이 접수되어서 조사하러 왔습니다.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고발장이요? 누가 저를 고발했다는 거예요? 윤철이 믿을 수 없어 했어요. 부인과 따님이 고발하셨습니다. 가정폭력과 불법 사업 연루 혐의로요.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윤철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가족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어요. 동료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고 기자들은 열심히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윤철의 완벽했던 가면이 마침내 벗겨진 순간이었어요. 한 달 후 지방법원 대법정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윤철의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시민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사건이 워낙 큰 화제가 되었거든요. 수진과 민지도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정우 변호사가 옆에서 위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정우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정말 끝날 수 있을까요? 수진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민지가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우리가 용기 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끝까지 힘내요. 그때 법정 문이 열리면서 윤철이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 말이에요.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윤철이 수진과 민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오면서 재판이 시작됐어요. 피고인 윤철은 가정폭력, 뇌물수수, 불법사업 연루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검사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가족을 학대하면서도 겉으로는 모범적인 가장을 연기해 왔습니다. 이는 매우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행입니다. 윤철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피고인은 일시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실수를 했을 뿐입니다.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피고인이 직접 설치한 CCTV에 찍힌 가정폭력 장면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윤철이 수진을 때리는 장면이 나오자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이건 피고인의 불법 사업 관련 장부입니다. 거액의 뇌물을 받은 증거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재판장이 윤철에게 물었어요. 피고인, 이 증거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윤철이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가족을 위해서라고요? 그럼 왜 가족들이 당신을 고발했겠습니까? 재판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윤철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제 피해자 진술을 들어보겠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수진이 증언대에 섰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20년 동안 지옥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은 완벽함을 요구하며 조금만 실수해도 폭력을 휘둘렀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집을 유지하라고 강요하면서 정작 자신은 더러운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어요. 저희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금지했어요. 혹시 비밀이 새어나갈까봐 두려워했던 거죠. 방청석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딸의 진술을 들어보겠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민지가 떨리는 다리로 증언대에 섰어요. 아빠는 저희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감시하고 통제했어요. 집안에 몰래 CCTV를 설치해서 저희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습니다. 민지가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는 것도 금지였어요. 혹시 아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까봐 무서웠거든요. 민지의 증언을 들으며 방청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지금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검사가 강력하게 반박했어요.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는 없습니다.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위해 잠시 휴정을 선언했어요. 30분 후에 다시 열리겠습니다. 수진과 민지가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정우 변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안심하세요. 정말 고마워요.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수진이 감사 인사를 했어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정의가 실현되는 걸 보는 게 제 보람이거든요. 정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재판이 재개되면서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윤철은 가정폭력 혐의로 징역 2년,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3년, 불법사업 연루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총 6년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결벽증을 내세워 가정폭력을 합리화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윤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6년이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계속 말했어요. 가족을 보호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가족을 괴롭힌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법정에서 윤철이 처음으로 위생장갑을 벗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장갑은 청결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가면이 벗겨진 치욕의 상징이었습니다. 수진과 민지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워졌다는 안도감이었어요. 정말 끝났구나. 이제 우리가 자유야. 수진이 민지를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해냈어요. 정말 용기 내길 잘했어요. 민지도 엄마를 꼭 안았어요. 윤철이 법정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돌아봤어요. 하지만 수진과 민지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과거의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윤철이 구속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수진과 민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가 없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달랐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할 거예요? 민지가 밝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오늘은 상담센터에 가는 날이야. 나처럼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해. 수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일주일에 3번씩 지역 가정폭력 상담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들을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상담센터에서 수진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수진 씨, 오늘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요즘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도움이 정말 필요했거든요. 상담센터 소장이 말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예전에는 도움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뿌듯해요. 수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자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남편에게 맞고 살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수진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네, 맞아요. 아이들 때문에 참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상담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더욱 용기를 내셔야 해요. 아이들은 폭력적인 환경에서 자라면 안 되거든요. 수진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했어요.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너무 무서워요. 상담자가 걱정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수진이 격려했어요. 상담이 끝나고 수진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지가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상담은 어땠어요? 민지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었는데 많이 도와드린 것 같아. 뿌듯하더라. 수진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요즘 대학 진학 준비에 바빴어요. 성적도 많이 올랐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엄마, 저 오늘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도 될까요? 민지가 물었어요. 물론이지. 재미있게 놀고 와. 수진이 흔쾌히 허락했어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윤철이 있을 때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조차 금지였거든요. 저녁에 민지가 친구들과 영화를 보고 돌아왔어요. 엄마, 정말 재미있었어요. 친구들이 요즘 제가 많이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민지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내가 웃는 모습 보니까 엄마도 기분이 좋아. 수진이 딸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그때 정우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 씨, 안녕하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정우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소식인가요? 수진이 궁금해했습니다. 윤철 씨 관련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됐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정우가 설명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변호사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수진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정우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며칠 후 이웃 아줌마가 수진을 찾아왔습니다. 수진 씨,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진작 눈치챘어야 했는데. 이웃이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숨기려고 했으니까 모르실 수밖에 없었어요. 수진이 이해한다며 말했습니다. 이제 뭔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우리가 이웃인데 서로 도와야죠. 이웃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고마워요. 이런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수진이 감동하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이 정말 고마웠어요. 예전에는 윤철 때문에 이웃들과 어울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수진이 집 앞 마당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새로 산 화분에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엄마, 꽃 정말 예뻐요. 무슨 꽃이에요? 민지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장미야. 예전에 심고 싶었는데 아빠가 지저분하다고 해서 못 심었거든. 수진이 설명했어요. 이제는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네요. 민지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제는 정말 자유야. 수진이 흙을 털면서 말했어요. 화분에 물을 주면서 수진이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깨끗한 집을 유지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깨끗함은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깨끗함은 마음의 평화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엄마, 뭐 생각해요? 민지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정말 자유로워졌구나 싶어서 이제는 깨끗한 집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수진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맞아요. 예전에는 겉만 깨끗했는데 이제는 진짜 깨끗해진 것 같아요. 민지가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수진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긴 악몽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억압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민지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며 꿈을 키워가고 있었고, 수지는 상담 봉사를 통해 보람찬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진실과 용기가 결국 자유를 가져다 준 것이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